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 모시고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설 연휴가 지나고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데요.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분들도 모두요.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장이 좋아야 시청자분들도 기분이 좋으시기 때문에 네네. 미국장은 연휴 내내 좀 그래도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내줬습니다. 부양책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이제 경기 부양책 소위 1조 9천억 달러 사실 그 플러스 알파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장에 어찌됐건 추가적인 상승 랠리에 어떤 기폭제가 되는 그런 큰 기반이 되는 건 분명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아마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열리는 우리 시장도 상당히 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충분하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S&P 500,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사상 최고가 내지 사상 최고가에 조금 못 미치는 그 정도로 일단은 장중 내지 마감하는 지수가 나왔습니다. 러셀 2000도 마찬가지 강세를 보였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62달러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텍사스유를 우리가 보통 기준을 얘기하는 유가가 되겠는데요. 60달러에 바짝 다가선 채 일단 현재 진행형으로 되고 있고요. 금값만이 여전히 1800달러 초반, 중반 내에서 혼조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만 보면 유틸리티와 부동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섹터가 강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국제유가 말씀드렸다시피 텍사스유조차도 60달러에 초금접한 상황이고요. 달러도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전 세계 주요 메이저들의 주가는 그냥 당연히 올라가는 그런 그림인데요. 엑소모빌과 쉐브론도 주가 1% 그리고 0.6% 지난주 내내 강한 모습을 상당히 좀 이어가는 추세적으로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금융주도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금융주도 강세를 이어가면서 지금 양사 모두 사상 최고가에 다시 바짝 나가선 모습입니다. 네, 에너지주와 금융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비트코인 또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고공행진을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너무 많이 올랐다가 조금 주춤해서 이제는 좀 그 열기가 식나 싶었지만 다시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도 많으시고 직접 매매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4시간 일주일 24시간 계속 거래가 되잖아요. 24/7이죠. 예, 그래서 지금도 현재 거래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49,000달러에 바짝 나가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이제 원고를 준비할 때마다 계속 금액이 바뀌는 그런 하여튼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거가 가장 큰 이슈는 저희 이제 연휴 직전에 나왔던 것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자산으로 15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건 뉴스 보셨잖아요. 사실 일론 머스크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자기 애를 위해서 뭐 딴 것도 사고 뭐 요즘 그쪽에서 상당히 핫한 인물이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바로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거 만든 사람이 아니냐 그런 정말 농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거가 되겠고요. 여하튼 테슬라의 15억 달러 투자가 큰 어떤 분기점이 분명히 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JP모건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은행 중에 하나가 BNY 멜론이거든요.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인데요. 비트코인을 이제 취급하기로 일단은 발표를 했었죠. 마스터카드도 물론 약간의 그 방법은 약간 특이하지만 금년 하반기부터 비트코인을 결제하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1,50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투자를 고려한다는 블룸버그 기사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여기에 대해서 아직 커멘트를 안 하고 있는데요. 여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이제 비트코인이 어찌 보면 이제 메인으로 지금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계속 그런 쪽으로 방향을 보는 거가 되겠고요. 또 아닌 쪽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게 여전히 지금 이게 소위 머니 런더링, 돈 세탁하는 데 쓰이고 있고 불법 자금을 쓰고 있다라는 소위 제넷 옐런 지금 현 재무장관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그런 메인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일부 자산을 그 대형 IB나 이런 기업체에서 조금씩 비트코인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 자체는 일단은 팩트다라고 일단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튼 지금 오늘 현재 잠시 전에 제가 프린트를 해왔는데 지금 48,000달러를 지금 넘어선 모습이죠. 38,000달러면 우리나라 돈은 좀 5,200만 훅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그 정도가 보여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
이런 비트코인에 관련된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자산은 그냥 전부 다 여기다 쏟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몇 개의 회사가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하루에 올라가면 30% 올라가고 떨어지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스퀘어라든가 페이팔 이런 것들이 지금 특히 거래를 여기서 시키고 있거든요. 자기네 이 앱을 통해서. 그리고 특히 스퀘어 같은 주식 거래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가장 핫한 주식입니다. 그래서 스퀘어 같은 거 2.6%가 올라가면서 당연히 이제 사상치 효과였고요. 페이팔도 또 4.6%가 올라가면서 또 사상치 효과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다른 요인도 있지만 여튼 이런 것들의 지금 이 한복판에는 이들이 일정 수준 비트코인도 갖고 있는 거로 좀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거래를 통해서 거래가 많이 되면 조금이라도 수수료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좀 올라간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그리고 관련주들의 움직임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지표는 좋지가 않았더라고요. 소비자 심리지수가 사실 썩 좋지 않았는데 네. 이제는 고용지표도 그렇고 이런 소비지표도 그렇고 지표와 시장이 조금은 다르게 움직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 지금 지표랑 일단 현실과 이런 것들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많이 다르죠. 제가 이제 누차 요즘 얘기 많이 하는 거가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까지는 뭐 다들 우리가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일자리를 복귀할 수 있다. 뭐 상당히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사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그냥 지금 물론 재택근무가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대기업들 하는 것이 조금씩 순차적으로 하는 거 있지만 대부분이 직장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렇지만 미국이나 유럽 이런 쪽 보면 아예 직장을 아예 그냥 안 하고 집에서만 100% 네. 하는 곳이 꽤 많기 때문에 우리랑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백투 워크 할 수 있다, 직장으로 다시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상당히 우리보다는 훨씬 크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다음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저도 말하면서도 좀 그렇지만 백투 플레이란 말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네. 제가 만든 말도 아니고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놀자는 건데 우리 보면 지금 5인 이상도 그렇고 그러는데 무슨 노냐 그런 뉴스 여러분들 보시면 미국 사람들은 정신 나갔다. 왜 저렇게 노냐 이렇게 많이 그러시잖아요. 네. 그게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를 밀어올리는 그런 요인인데요. 그런 기대감인데 어찌되었건 지금 소비자 심리지수는 썩 좋지 않습니다. 지금요. 왜냐하면 지금 돈은 지금 이제 받기 시작했거든요. 3차가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제대로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마음의 여유랑 실제랑은 약간 다른 거죠. 그래서 미국 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제 76.2가 이제 나왔는데요. 컨센서스가 80.8이었고요. 전달에 79였습니다. 작년 8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다른 거랑 달리 미시간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제 100년이나 된 1964년부터 해서 50년 이상 이걸 되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가 있는 거가 되겠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해서 심층 설문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과 지금 주시장이 먼저 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약간 이런 주시장에서 얘기할 때 다이버전스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기대감과는 많이 다르지만 지금은 주시장은 기대감이 앞서 있다. 기대감이 앞서 있다니까 당연히 멀티플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가지만 또 한편에서 야, 저 말도 안 되게 비싸다. 이거 금방 조정이 오고 조정 오면 10%, 20%훅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사람들의 근거가 되는 것들도 바로 이런 걸 갖고 얘기한다. 다만 주시장은 늘 된다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시장이 열리는 거거든요. 다 좋다 그러면 주시장이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판단, 어느 정도 제가 시장에 보는 어느 만큼 시간을 갖고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투기적으로 대응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어찌됐건 기대감이 조금 주가에는 선반영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표는 부진했지만 지난주 장은 좀 좋았다라는 걸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연휴 기간이었죠. 연휴 기간 동안 또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였던 게 디즈니였습니다. 네네. 디즈니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긴 했는데요. 주가의 반응은 그다지 이제 크게 보여지지 않더라고요. 네, 실적 발표 전날까지 발표하는 순간까지 주가 많이 사상치 효과를 가다가 네. 실적 발표한 이제 막상 뚜껑이 열린 다음에는 약간 2% 조금 모자르게 주가가 흘러 내려가면서 이제 금요일날 마감됐는데요. 저는 항상 궁금한 게 네네. 왜 실적 그러니까 성적표가 굉장히 좋았는데 네. 주가는 그 이후에는 조금 주춤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꼭 그렇지 않은데 이제 기대가 어느 정도 기대를 했었느냐에 그 네. 차이가 되겠고요. 앞으로 이제 더 장기적으로 어느 냐 보냐의 차이인데요. 주가가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주가는 좀 또 우상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만큼 기대느냐 그 정도의 차이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대한 가이던스를 긍정적으로 하느냐, 약간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느냐 그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난주 내내 사상 최고가였고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금요일날 좀 하락하면서 마감됐는데요. 일단은 실적은 한마디로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주당 이익이 32센트가 이익이 났습니다. 35센트 적자를 예상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딱 3개월 전에 40년 만에 첫 분기 적자가 났던 그랬죠. 예상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2분기 연속 적자가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발표된 거는 흑자가 나왔고요. 매출도 159억 달러 전망에서 162억 달러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가입자 수가 되겠는데요. 디즈니가 이제 9,490만이 됐고요. 그리고 홀루가 3,940만 명이 늘어났고 ESPN이 1,210만 명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이 합으로 보면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디즈니 그 넷플릭스랑 거의 맞부딪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디즈니의 어떤 성장세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팩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넷플릭스는 거의 10년이 됐는데 2억 명인데 지금 보면 여기는 벌써 1억 2천만 명은 넘어가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나왔잖아요. 그 작년에 왔죠. 서비스가. 예. 그리고 지금 보면 분기당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금 분기당 뭐 1,000만 명, 3천만 명씩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이 보셔야 되겠고요. 이 디즈니 주가는 소위 디즈니 플러스의 출시 전과 이후랑 완전히 극명하는데 여기 딱 이거거든요. 사실 작년에 그 저 선이 2011년 가을이었는데 11월에 했는데요. 그때 괜찮았다가 이제 팬데믹이 나면 쑥 떨어졌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가 되겠고요. 네.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작년과 그 이후 보면 넷플릭스는 상대적으로 쉬었고 디즈니가 이렇게 크게 올라갔는데 그것은 아마 넷플릭스를 끊지는 않겠으나 대부분의 경우에 디즈니를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것 같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뉴스에도 제가 봤는데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디즈니와 같이 그 프로모션을 하려고 엄청나게 지금 가서 뭐 돈을 쓰겠죠. 네. 우리랑 같이 하자고.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아마 저는 광고 보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딱 하는 순간 뭐 우리나라 3대 통신사나 이동통신사 모두 가입만 하면 뭐 몇 달 무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엄청 할인해서 뭐 제공해주는 번들로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아마 그렇게 되면 웬만한 분들 특히 자제분이 있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제 표현이지만 필수란 말이 들어갔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인데 이건 필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체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도 12월에 했던 올해 이제 관심 주식 이런 거로 제가 디즈니를 항상 뽑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번에도 실적만 보면 테마파크 등은 이제 누가 가는가 문이 안 열려 있는데 그래서 그렇죠. 53%가 줄었고요. 이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미디어 사업은 마이너스 5%인데요. 그 미디어 사업 중에서도요. 소위 이 DTC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요. 다이렉트 투 컨슈머거든요. 쉽게 스트리밍 서비스는 73%가 늘어났거든요. 그만큼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오롯이 커지고 있고요. 작년 12월에 IR 때도 얘기를 했던 거지만 디즈니의 모든 영화의 80%를 디즈니 플러스로 그냥 앞으로 바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것만 보더라도 극장은 좀 어렵고 네. 이쪽으로 다른 그런 분위기는 뭐 팬데믹과 상관없이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 가능할 기업 디즈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월가의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네, 8곳의 IB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IB들이 실적에 대한 코멘트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디즈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보다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주가 지금 180 몇 달러인데요. 이전부터 114달러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는 것인데요. 전통적으로 이제 번스타인 증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뭐든지 보수적으로 보는 게 그 번스타인 증권의 색채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보다 30% 아래에 있거든요. 목표 주가가요. 그래서 그런 증권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7곳의 증권사가 지금 목표 주가를 다 올려놨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의 목표 주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 좀 쉬었다? 그런 거는 좀 기본적으로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CFR 같은 경우에는 테마파크가 이제 다시 오픈되거나 그리고 영화 이런 것들이 다시 개봉되고 많이 늘어남고 그러면 소위 그런 것들이 옛날 사업, 레거시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레거시 사업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 어쩌면 당연하겠죠. 다들
작년 한 해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갔어야 될 디즈니랜드, 디즈니월드를 못 갔잖아요. 올해 만약 언젠가부터 가게 되기 시작하면 그거 진짜 그 펜트업 디맨드거든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기 가서 하루만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있는 보면 하루 가서 교통비도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2박 3일 동안 자고 오는 거거든요. 그 앞에 있는 호텔 다 누가 하고 있습니까? 디즈니가 하고 있죠. 브랜드 네. 다 달아주면 다 디즈니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게요. 그러면서 이제 목표 주가를 190에서 220달러까지 올린 것도 있고요. 뭐 230달 간 것도 있지만 결국은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 추세다라는 것은 팩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디즈니에 대한 의견 체크해봤습니다. 목표 주가를 이제 상향하는 흐름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 밖에 특징주 한번 살펴볼 텐데 신동방교육 요 기업은 저희가 그 예전에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로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죠. 예전도 아니죠. 뭐 1월 달에 최근이죠? 최근에 네네네. 했었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걸고 애들 교육열이 엄청나다 교육하고 하면서. 미국에서도 많은 분들 SAT 교육하는 거, SAT 네. 학원 보면 예전에 한국 애들만 갔지만 요즘 중국 애들도 엄청 가고 요즘 보면 제가 보기에도 중남미 애들도 엄청 가거든요. SAT 학원에. 그 네. 여유 있는 사람들 보면 그건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동방 교육인데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주가가요.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사상 최고가로 지난주 내내 올라갔습니다. 그랬네요. 네. 그러니까 좀 무섭게 올라갔고요. 앞서 이제 엔비디아 얘기가 많이 들으셨을 텐데 ARM 인수권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여기에 논란은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해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뭐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엔비디아가 지난주에 10%나 올라가면서 최대의 관심주임에 분명하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오마이 현인하면서 세계에서 부자 중에 제일 존경받는 분자. 아마 제일 부자로서 인기 있는 사람은 아마 일론 머스크 같고요. 네. 종교까지 들어가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런 워런 버핏을 얘기하는데요. 3.1% 주간 올라가면서 이게 또 사상 최고가로 좀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것이 바로 진로 그룹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SNL 그 영상 보시면 안 그래도 봤어요. 보셨죠? 네, 재밌죠? 재밌게 봤어요. 재밌죠. 네. 그런데 그거에 관해서 그 리치 바튼이 이제 CEO인데 리치 바튼이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영상 보고 어떻게 느꼈냐고.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하나의 지금 쉽게 영어로 하면 팝컬처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대중문화라고 할까요?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집을 보는 거야, 막. 집 보고 네. 하는 거야. 딱 보면 우리나라 보면 구하라 홈즈라는 거 혹시 보세요? TV에서? 구하라 홈즈 구하라 봐요. 홈즈라는 구하라 홈즈 봐요. 네. 있죠. 저는 지금 집을 이사를 마음도 없는데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것을 하나의 팝컬처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진로그룹이 또 깜짝 실적으로 나오면서 이것도 갭 상승 나오고 나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이게. 앞서 이제 화장품 얘기하던데 저는 에스테라도 이런 거 대표적인 백투 플레이거든요. 네. 이게 화장하고 이제 놀러 가고 이런 것들이 돼. 거기 보면 음주가 같이 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맥주, 뭐 위스키 이런 회사들 주가 잘 가고 있습니다. 같은 흐름으로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저희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 결국은 저는 이제 아까 그 구할 홈즈도 얘기해 드렸는데 전 집에 아파트에 살고 강아지도 없거든요. 네. 계속 보고 있거든요. 구해줘 홈즈라고 하네요. 네, 구해줘 홈즈요? 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는 그 프로 이름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개통령 있지 않습니까? 개통령. 그렇죠. 엄청 재밌잖아요. 유명하시죠, 그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 대표적인 사이트가 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추이 한번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놀랄 노자거든요. 근데 이제 추이가뿐만 아니라 추이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수많은 왜냐하면 한국에 계신 분들도 한국에 보신 분들 추이에 대해서 주문은 안 하시지만 얼마나 여러분들이 반려묘에 돈을 쓰십니까? 그렇죠. 반려 산업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내용 계속해서 전해드렸었죠. 그거 ETF로 바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그래서 PAWG 포즈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발바닥 주식이에요. 네. 그냥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건 이 모든 그 백투플레이의 모든 것을 사실 다는 아니지만 그런 거를 추구하는 ETF가 있다라고 또 소개해드렸는데요. 그게 레전 엔터테인먼트 ETF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놀자 ETF인데요. PEJ라고 있다고 말씀드려요. 이것도 그냥 사상 최고가 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 투자가 어렵지 않다. 그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흐름을 읽으면 주식 투자는 어렵지 않고 최근 들어서는 백투 플레이와 관련된 주식들이 특징주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까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MTN 이영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